고향에 물려받은 땅, 처음엔 고마움과 든든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이 팔리지도 않고 매년 꼬박꼬박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이어야 할 유산이 어쩌다 숨막히는 짐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이 저주와도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는 김성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김성철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9억 원 상당의 농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가 4억 원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일괄 공제가 가능하니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죠. 실제로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5년 뒤에 터졌습니다.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10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속 당시 공시지가인 4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잡혀 양도 차익이 무려 6억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속 당시 약 12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 비용을 들여 취득가액을 시가인 9억 원으로 현실화했다면 양도세를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철 씨는 상속세 안 냈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 몇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씨의 사연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박민자 씨는 부모님께서 8년 이상 직접 농사 지으셨던 약 3,000평에 가까운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연히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게 어렵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박민자 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서야 농지를 매각하려고 알아보니 양도세 감면은커녕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 세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박민자 씨는 농사지를 형편도 안 되고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 이행강 세금까지 내라니 눈앞이 캄캄하다 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씨의 경우를 보시죠. 이정호 씨는 선산으로 물려받은 10,000평의 임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까지 겹쳐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상님 묘가 있으니 관리만 간간히 해왔죠. 그런데 최근 한 부동산 관련 블로그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임야도 엄연히 재산으로 잡혀 매년 적지 않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산 때문에 재산 점수가 높게 책정되어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고 가정하고 이 임야의 공시지가, 즉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이런저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 경우 월 12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과세표 준액이 5억 원이라면 월 2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매년 100만 원 단위의 재산세는 별도로 내야 하니 이정호 씨 입장에서는 땅 한 뼘 활용 못하면서 세금만 내는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원칙 때문에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한 경제지 분석에 따르면 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의 20%포인트나 더 붙는 중과 대상이 되고 오랫동안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상속 농지와 관련된 세법이나 규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 지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농지처 분임 후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행정조치는 생각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골의 농지나 임야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는 이런 안 팔리는 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묘지가 생기거나 심지어 누군가 움막을 짓고 사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은 땅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 애물단지, 부동산의 저주를 풀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관련 보도에서 이 방법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위탁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8년 이상 작용하지 않은 농지라도 이 제도를 통해 절세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부동산 상속에 해당되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바로 상속 시점부터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김성철 씨 사례의 교훈이죠.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감정평가수 수료가 미래에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팔리지 않는 땅이라면 토지 리모델링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여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땅 고르기, 진입로 정비, 농막 설치 혹은 지목 변경 검토까지 적극적인 가치 상승 노력을 제안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되고 접근성이 좋은 땅은 당연히 매수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이는 성공적인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만약 여건이 된다면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짓는 이른바 제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세금 혜택이 크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세금 부담만 계속 늘어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공익 목적의 기부 혹은 종중으로의 증여 등 다양한 처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유 자체가 더 큰 손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정호 씨 사례처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등을 올리고 있다면 이 또한 처분이나 활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보면 재산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상속 농지나 임야 관련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물려받은 땅이 더 이상 마음의 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접근한다면 분명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내 땅의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애물단지를 다시금 소중한 자산으로 혹은 홀가분한 정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